안녕하세요. 평화로운 나 풍요로운 삶 오래피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연말을 지키기 위해 연말 꼭 피해야 할 말 7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12월이 되면 우리는 송년회, 연말 모임, 크리스마스, 아이들 방학, 가족 행사 등으로 바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연말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되는데 대부분 말 실수 때문입니다. 특히 연말은 감정이 고조되고 피로가 쌓인 시기라 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경우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송년회에서 기분 좋게 이야기하다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순간, 가족 모임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가족들이 어색해지는 상황. 연말은 참 특별한 시기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감정이 복잡해지는 때죠. 누군가는 올해를 잘 보낸 것 같아 기쁘지만 또 누군가는 아쉬움과 후회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감정의 교차점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시기가 바로 12월이라고 합니다. 업무 평가 마감, 각종 모임, 새로 해야 할 프로젝트 등 심리적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죠. 이런 시기에 잘못된 말은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연말을 현명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7가지의 말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치명적인 말들입니다. 이 말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 대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올해 뭐 했어? 여러분, 이 질문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송년회나 동창회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폭력적입니다. 왜일까요?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한 해를 단 한 줄로 평가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너 올해 성과 보고서 내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취업에 성공했을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실직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투자에 성공을 했을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재산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뭐 했어? 올해 이룬 거 있어? 라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넌 실패자야 라는 확인을 시켜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올해 어떻게 지냈어? 또는 올해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이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년에는 제발 땡땡 좀 해. 이건 주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하는 말이죠. 내년에는 제발 결혼 좀 해. 내년에는 제발 살 좀 빼. 내년에는 제발 취업 좀 해. 내년에는 제발 담배 좀 끊어. 이 말의 문제는 뭘까요? 바로 제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상대방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죠. 마치 넌 게으르고 의지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살을 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취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요? 담배를 끊고 싶지 않은 사람은 또 어디 있나요? 단지 각자의 상황과 속도가 다를 뿐입니다. 이런 말들은 마치 조언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비난처럼 들립니다.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죠.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년엔 이루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줘. 이렇게 말하면요, 상대방은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를 느낍니다. 세 번째, 나이값 하자. 이 말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정말 많이 하죠. 이 말이 왜 문제일까요? 이건 나이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겁니다. 마치 너는 너의 나이값에 맞게 행동을 해.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30대 행동 기준이 모두 같을까요? 40대가 되면 모두 다 같은 삶을 살아야 하나요? 각자의 속도와 방향이 있는데 단순히 나이로 판단을 한다는 건 잘못된 기준점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과거와 달리 인생의 타임라인이 다양해졌습니다. 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되었죠.
그러니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의 선택을 응원해. 이런 말이 훨씬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연말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이었나요? 아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소개할 이 4가지 말은 정말 최악의 말만 모았습니다. 바로 4번째. 너 올해 연봉 얼마 받았어? 근데 이 말이 송년회 자리에서 가족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뭐 친척 간에도 그렇고 은근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연말에는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제 술이 한 잔, 2잔 들어가면 이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질문들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압니다. 돈 이야기는 민감한 정보죠. 특히 연봉 격차가 있다면 엄청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죠.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올해 회사 생활은 어땠어?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너는 좋겠다. 나는 이런 비교와 피해의식이 섞인 말. 너는 좋겠다. 나는 야근만 해. 너는 좋겠다. 나는 결혼도 못했는데. 이 말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 말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2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복 성취를 폄하시키고요. 자신을 피해자로 만듭니다. 연말은 특히 비교가 심해지는 시기죠. SNS는 올해 이룬 것들에 대한 성공 스토리가 넘쳐나고요. 모임에서는 각자 자기 자랑 대회가 막 펼쳐지죠. 이런 상황에서 너는 좋겠다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수동 공격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겉으로는 내가 너를 지켜 세워주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칭찬해주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격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잘 돼서 미안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어때요? 좀 놀랍지 않나요?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대방이 느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좋겠다. 나는. 이 말은 자신을 루저로 만듭니다. 실제로는 남을 칭찬해주기 위해서 한 말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나를 깎아내리고 있는 말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보세요. 와, 축하해. 어떻게 성공했어? 어떻게 이뤘어? 또는 나도 내년에는 도전해봐야지. 이렇게 말하면요. 상대방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뀝니다. 다음 6번째. 작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연말에는 상대방의 과거를 들춰내지 마세요. 작년에도 다이어트 한다고 했잖아. 작년에도 너 담배 끊는다고 했잖아. 왜 이 말이 문제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작심삼일. 이게 우리 인간이죠. 그런데 작년에도 라는 말은 상대방의 과거 실패를 들춰내서 넌 변하지 않아 라고 낙인 찍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번 실패한 사람에게 실패자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실제로 변화하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죠. 어차피 나는 안 되니까 라는 자기 충족적 예언에 빠지게 되거든요. 연말은 새로운 결심을 하는 시기입니다. 누군가 새해 목표를 이야기할 때 과거를 들춰내며 비웃는 건 그 사람의 희망을 꺾는 행위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엔 꼭 성공하길 바랄게. 내가 도울 게 있을까? 이 말은 응원과 지지로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내년에도 똑같겠지. 내년에도 뭐 똑같겠지. 이건 가장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말입니다. 회사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종종 하는 말이죠. 내년에도 회사는 똑같을 거야. 내년에도 경기는 안 좋을 거야. 내년에도 우리 인생은 똑같을 거야. 이 말이 왜 최악일까요? 희망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연말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는 시기인데 이런 말은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버리죠. 별로 달라질 건 없겠지라는 말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웁니다.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도 못 보게 만들죠. 그러니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년에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또는 우리 함께 더 나은 내년을 만들어 보자. 이런 말이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연말에 꼭 피해야 할 말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연말은 훨씬 따뜻하고 아름다울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은 관계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말은 참 신기합니다. 같은 의도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죠. 특히 연말에는 감정이 예민해지죠. 감정이 예민한 시기에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게 좋겠죠? 여러분, 2025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가 좋았든 힘들었든 여러분은 이 한 해를 용기 있게 살아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5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수고했어, 고마워, 내년에도 잘 부탁해. 이런 간단한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올해 정말 잘했어. 힘들었는데도 버텨줘서 고마워.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말은 씨앗입니다.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말을 심으면 가시덤불이 자라납니다. 이번 연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모두 아름다운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2025년 마무리 잘 하시고 따뜻한 연말 되세요. 우리는 또 다음 좋은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